드리겠습니다. 독점. 녹취죠. 녹음 내용인데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간에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당신이 바로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받았던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무 돈도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받았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워낙 다이내믹한 이야기여서 조금 길지만 들어보시면 아, 이런 것이었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저희들이 녹취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갔다 했잖아. 본인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요.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이소.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이소. 제발.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원천해서 윤석열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여러분 놀라시죠? 이건 너무 충격이다. 앞뒤 스토리를 갖고 해야 하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두 번째 영상인데요. 더 충격적인 내용 들어보고 앞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영상 직접 여러분과 녹음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내가 지금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그 벌은 못 주고 그냥.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요.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어요 지금. 그래 해야 대표님도 공천받고 다른 사람도 하고. 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당신은 정권 교체해서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래 하소 이래 할까요? 김영선이가 이래 하라는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 오야가 쏘락하면 쏴야죠. 청와대에서 계속 가니까 청와대에서 예? 지역 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내가 이문을 남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 잘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예? 사람 속도 모르게 심한 자. 서울에 좀 사무실에 언론사 누가 그 사람을 쓰고 누가 그걸 운영한단 말이야. 밤에 괜히 열받고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본인 육선되고 아무 내하고 인연 끊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저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첫 번째 당선 이후에 명태균 대표가 어떤 사안 때문에 엄청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저거 그거 아니에요? 부의장?
부의장 맞죠. 부의장 혼자 나가니까. 혼자 나가는데 오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왜 부의장을 나가느냐. 그 당시에 경남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회 부의장 갑자기 나가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보궐선거에 들어갔는데 7월 달에 국회 부의장 선거를 하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도 다시 부의장 나가는데 이거 대통령 부부한테 얘기해서 내 부의장 좀 되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명태균은 공짜 여론조사 해주고 공천 받아왔는데 거기다가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시켜줬는데 다시 이거를 국회 부의장 나오겠다고 하니까 와. 억이 막히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6월 23일 날. 6월 23일. 네, 6월 23일 날. 저걸 이제 언론에다가 김영선 의원이 국회 먼저. 부의장 출마 검토한다고 나오니까 이걸 이제 용산에 이야기해서 동의를 받아달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 싸움이 일어난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도면 아예 상황 파악 전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저 내용의 그 김영선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지금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이제 엄청나게 강한 표현들 있잖아요. 김건희 권력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건희가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건 김영선뿐만 아니고 저 공천 달라고 한다. 저가 어디냐면 김진태를 비롯한 그 박완수 등등 네. 그동안에 이야기됐던 저도 내가 공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았으면 김영선 당신이나 저도 내가 공천 달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표현이 저는 강력하게 꽂히면서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기서 김영선 의원이 한마디도 반박을 못해요. 네.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요. 보니까 아주 심하게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입니다. 거의 뭐 지배당한다는 표현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명태균이 자기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여사한테 집중되는 어떤 그 시스템, 이걸 위해 가지고 고분고분하게 오야하되 오야가 군소리 누구예요? 없이. 저기서 오야가 누구예요? 그 오야야 뭐 당연히 여사겠죠. 김건희를 지금 어이가 없어. 김건희한테 붙어야 사는 거고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니 게다가 이게 두 개예요.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어디부터야 먹고 사는지 모릅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이고. 일단은 확실히 이거는 정말 정치에서 패륜적이라고 얘기하는 줄서기하고 그런 것 또한 비선에 의한 줄서기 정치의 어떤 아주 전형적인 민낯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버럭 화를 내고 완전히 김영선을 장악해가면서 곧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아주 야심과 열정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집권 첫날부터 망가진 정부구나. 네. 아까 그 대통령 녹취가 그게 집권 첫날 아마 첫 번째 업무였을지도 몰라. 취임식 끝나고. 첫날부터 불법이다. 첫날부터 불법이면 그러고 나서 6월까지 그냥 쭉 밀어붙인다. 더 웃기는 게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묻혔어요. 하도 이게 충격이어서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 불법으로 선거 캠프를 운영했대잖아요.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었다고 네. 나왔는데도 이제 강남 사무실이라고 이름을 예, 붙였고 화랑역 그 주인들을 나중에는 다시 자기가 또 쓰잖아요. 그거 엄청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들어가기 전부터 대통령 되기도 전부터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5월 9일까지도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보세요.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사사무소는 선거법에 진짜. 셉니다. 아주 세죠. 굉장히 센 죄라 그거 되게 가지고 큰 거예요. 그 진보당에 지금 오늘 윤정호 의원 나오던데 그분이 초선 때 그걸로 낙마한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에다 벌금까지 억대를 물었어요. 그거 다 개원해야 됩니다. 거기를 이지석 의원이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데 안 껴줘가지고 문제였대잖아요. 자, 터져 나오는 것마다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불법 불법 아니겠어. 논쟁을 한다 만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취임 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지금 막 기자들끼리요.
댓글 퍼나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야, 해명 한번 봐라. 이게 무슨 해명이냐. 그런데 그 사실상 이 명태균 듣기 좋으라고 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전화 통화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해명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한번 명태균에 대해서 경선이 끝난 이후에 단절했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단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경선이 언제 끝나느냐면 11월 5일 날 끝납니다. 21년 11월 5일 날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돼요. 그때 이제 단절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 해를 넘겼잖아요. 그 다음에 5월 9일 날 통하잖아요. 5월 9일 날 통하면 이미 대통령실의 1차 해명이 그 거짓말로 드러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5월 9일이 어떤 날이냐? 내일 대통령 취임이니까 수많은 외교사절과 수많은 그 이 방문 계획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대에 굳이 김건희를 옆에 앉혀놓고 그 윤석열이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나고 인상 깊은 내용이 아니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전화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데 오늘 이준석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하죠. 말미잘보다 못한 대응이다. 말미잘보다 못한 대응이다. 저는 엔간하면 말미잘이라는 단어는 너무 세서 안 써요. 네. 아메바보다 못한 그 대응이라고 주로 쓰는데 이준석은 아메바보다 더 강한 말미잘보다 못한 대응이라고 이렇게 때리면서 어디서 지금 이준석 파리를 하냐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웃을 때 복이 와요. 입벌구 정권답다 이 말씀 주셨고요. 야, 너네 둘은 무슨 사이냐 이런 말씀 이현희님 지금 무려 7,200분이 들어와 있고 오늘은 특별히 노영희 TV와 함께 방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이 하도 매일 자주 터져서 저희들이 오늘 급히 만들었던 저 자막도 처음 듣는 것인지 아니면 며칠 전에 들어본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건 많은데 오늘 저희들이 직접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니까요. 안심하고 최초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뜨끈뜨끈합니다. 아 이거를 지금 이거를 정기환 대표가 이 특종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 그렇게 할 건 아니 아니고요. 그런데 자 요거 한 가지만요. 예. 저 지금 녹취 파일은 누군가의 휴대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 통화한 당사자는 2명인데 예. 그 두 사람이 자기 녹취 파일을 줬을 리는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운전기사가 이제 있었겠죠. 아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블랙박스가 자동 녹음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이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블랙박스가 자동 녹음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 블랙박스를 열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자동 있더라. 녹음기를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자동 가는데. 아니, 그렇지 행정인데요. 않아요. 실제로 지금 운전했던 저 차는 제가 처음에 이거 넘버가 88몰로 시작되는 건데요. 예. 거기에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그 차가 아니고 이거를 한 사람은 사실은 녹음기를 항상 들고 다녀요. 예.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갖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최초 발언지 그다음에 전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 민주당이 따르게요. 이렇게 쭉 하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다. 아 이보세요.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아, 그래도 알려드려야지, 그 우리는. 또박또박 그런 거 정리를 아닙니다. 하시려고 그러고 오히려 지금은 그 아까 김태일 소장 인터뷰하고 강희경 씨 인터뷰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예, 되는 네, 부분인데요. 네. 강희경 씨 아까 그 제가 좀 가슴이 찡했던 거는 명태균 씨 내일 운영이 나오세요. 예. 라고 그 울먹이는 그 모습들 일단은 자신이 스스로 그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그 다음에 증거도 없이 들은 이야기만 갖고 퍼뜨리는 여자로 계속 그 주변에서 공격받다가 실제 오늘 오전에 그 윤석열의 육성 목소리가 들리면 이제 나오면서 이 모든 혐의와 의심을 이제 다 벗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명태균에 대한 나머지 남아있는 의리가 있고 명태균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우리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셨던 혼자만이 아니고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익이 있으면 나눠 먹던 사이라고 했는데 명태균은 이익이 있어도 나눠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익이 있어도 나눠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봉투 어디 가서 금일봉 하나 받으면 그걸 갖다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나눠 써라라고 던져주는 그런 그 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했고, 두 번째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온갖 그 허세를 다 부리던 사람이 우리는 쫄쫄 굶고 있는데 지만 살려고 또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 씌우고. 뒤집어 씌우고 어. 결정적으로 남 탓을 하는 게 바로 구속과 형량을 결정하는데 그 남 탓을 소장한테 하고 강혜인 씨한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김영선의 그 보좌관들한테 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사실상 그 꼭지가 돌았다라고 이제 근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명태균 씨는 SBS 네. 인터뷰하면서요,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욕을 안 해요. 강혜경 씨는 놔두고 노영희 변호사만 고소하겠다고 인터뷰를 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뭔가 자기가 미안한 게 있고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명태균이 오락가락했어요. 이제 그 강혜경 씨를 놓고 이 평가하는 내용들 중에 강혜경 씨가 돈 떼먹었다, 뭐 그 공금 횡령했다라고 공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노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혜경 씨는 빼고 노변만 공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지금 한 60일째 이제 이 내용이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돌고 있는데, 한 그 최근 2-3주 사이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자기가 구상했던 대로 안 가고 있고, 전국이 안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구속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을 받으면서 증언과 진술들이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명태균의 이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명태균의 이야기는 법정에서도 증거 그 능력을 상실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